아이쿠, 이런. 죄송해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커져서요. 남편 물건이 너무 작아서 이혼을 고민하다 혼자 놀러간 펜션.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그것이 엄청나게 큰 남편 친구가 옆방에 있었습니다. 함께 바베큐에 술잔을 기울이던 순간 갑자기 그의 바지가 찢어지면서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 거대한 물건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큰 걸 누가 감당하겠냐고 다들 난리였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더 세차게 뛰었고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날 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겪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55 한미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어디 가도 주목받는 편이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30년이 넘으면서 남편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단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물건이 너무 작고 부실해서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거죠.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매일 헬스장에서 미친 듯이 운동에 빠졌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쏟아내고 스쿼트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단련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탄탄한 몸매를 보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그곳에선 늘 남자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여 엉덩이를 내밀 때마다 느껴지는 끈적한 눈빛들. 그 시선이 짜증나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젊은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어요. 저기, 너무 제 스타일이라 커피 한 잔 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미안해요. 나 남편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씻고 밤이 되어 불을 끄려는 순간 남편이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에 제 마음은 다시 무너졌어요. 불 좀 빨리 꺼. 괜히 쓸데없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참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하더군요. 오늘 저녁에 친구 동현이 올 거야. 같이 술 한잔 할 거니까 안주 좀 준비해.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현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죠. 남편의 오래된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서 처음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괜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남편과 동현 씨가 마주 앉았어요. 다행히 동현 씨는 의외로 유쾌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그렇네요.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표정에는 쓸쓸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남편은 그저 회사 자랑만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시선이 뜻밖의 곳에 머물고 말았어요. 앉아있는 동현 씨의 바지 위로 드러난 묘한 존재감. 순간적으로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의 물건이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지고 있었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자꾸만 눈길이 그쪽으로 향하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동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 요즘 자꾸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이렇게 잠시나마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말이 괜히 제 가슴을 두드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은 남편과 반대로 너무나 거대한 동현 씨의 물건이 번갈아 떠오르며 자꾸만 머릿속에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제일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미정아, 너 혼자라도 여행 좀 다녀와. 경치 좋은 데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는 게 어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구 장례식이 있다고 둘러대고 짐을 챙겨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산 능선과 강줄기가 스쳐 지나가는데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여기선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잠시라도 편히 쉬고 오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펜션에 도착했죠.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돌아보니 믿을 수 없게도 그 자리에 동현 씨가 서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동현 씨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아니, 미정 씨도 여기 오셨어요? 세상 참 좁네요. 저는 당황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만나니 신기하네요. 마음은 불안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레고 있었죠. 저녁 무렵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현 씨가 다가와 말했어요. 혼자 저녁 드시기 심심하실 텐데 저랑 같이 바베큐 하시는 거 어때요? 순간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죠. 그래요, 뭐, 혼자 먹긴 좀 그렇네요. 같이 먹어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기뻐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고기가 익어가고 불꽃이 튀며 타닥거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렸어요. 맥주잔이 몇 번 오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더군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여행지 이야기로 가볍게 웃고 떠들었지만 술이 돌자 동현 씨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이혼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제 물건이 남들보다 훨씬 크다 보니 그게 상대방에게는 고통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맨날 그러는 겁니다. 네가 괴물이지 사람이냐? 뭐가 그렇게 크냐? 너무 아파 죽겠다. 그렇게 소리치던 날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우리 사이는 끝나버린 거죠. 그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제 남편과는 정반대의 문제였으니까요. 남편은 너무 작아서 저는 단 한 번도 만족을 못 느껴봤는데 동현 씨는 오히려 너무 커서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다니. 가슴 한쪽이 요동치며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괜히 맥주잔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불편함보다 호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물건이 튼실한 남자와 잠자리하면 어떤 기분일까? 감히 해서는 안 될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동현 씨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조용하긴 한데 웃을 일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미정 씨랑 숯불 앞에서 같이 얘기하고 웃으니까 오랜만에 살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장난스럽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이내 복잡해졌습니다. 안 돼.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야.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여자로 살아온 게 맞긴 한 걸까? 제 속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술기운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저는 평소라면 절대 말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사실 저도 남편이랑은 오랫동안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냥 함께 살아온 의리 하나로 지내는 거죠. 웃을 일도 없고 마음도 안 통하고 솔직히 남편 물건이 너무 작아서 여자로서 행복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깜짝 놀랄 이야기를 동현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그렇군요.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네요. 큰 게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던 저도 누군가에게는 과하다 싶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으니까요. 그 순간 숯불에 불꽃이 튀면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고 서로의 숨결과 시선이 겹치며 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술 기운 때문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지만 그 떨림은 너무도 생생했어요. 맥주잔을 비우고 나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숯불 불빛 때문인지 아니면 제 안의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동현 씨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지만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남편 물건이 너무 작아서 평생 만족도 못하고 살다가 요즘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내 팔자거니하고 참고 살아온 날들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손으로 서둘러 닦았지만 이미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가만히 토닥이며 위로해 주더군요. 미정 씨, 너무 오래 혼자 견디셨군요. 그 마음,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낮고 부드러운 그의 한마디에 저는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사이 동현 씨의 시선이 제 다리에 스쳤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탱탱한 허벅지 라인을 본 순간 그의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제 어깨에 얹힌 손길이 잠시 떨렸고 곧 그의 바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북 하고 갑자기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숨이 막혔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물건이 바지를 뚫고 튀어나온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심장이 쿵쿵 뛰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동현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쿠 이런 죄송해요.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커져서요. 동현 씨의 얼굴에는 쑥스러움 속에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는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제 안의 갈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결국 저는 더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고 저도 모르게 동현 씨에게 다가가 그대로 입을 맞췄어요. 그도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곧 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키스는 점점 격렬해졌어요. 저와 동현 씨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멈출 수가 없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은은했고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과 술 기운에 흔들렸던 제가 지금은 전혀 다른 이유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동현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후회할 것 같으시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저와 같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죠.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 곁에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떨림이 지금 이 순간 제 전부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파고들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뒤엉키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요. 남편 곁에서는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여자라는 감각을 되찾고 있었어요. 동현 씨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거칠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큰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동현 씨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고맙습니다, 미정 씨. 이렇게까지 살아있다는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늘 너무 커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제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억눌렸던 욕망과 외로움이 풀려나며 그 모든 것이 해방감으로 터져버린 눈물이었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 삶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새벽녘 창문 사이로 은은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땀에 흥건하게 젖은 몸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숨을 고르던 동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살면서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여있던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제 인생의 긴 공허함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저는 마음이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조차 달랐어요. 전에는 늘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만 비쳤는데 이번엔 제 눈빛이 살아있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무겁고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더는 남편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결심이 굳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미정아, 갑자기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눈을 마주했어요.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우린 이미 오래전에 부부가 아니었잖아요. 말도 마음도 몸도 다 끊어진 지 오래였죠.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재훈이는 상황을 눈치채고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요? 진짜예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혼하려고 해. 제가 대답하자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가정 좀 지켜줘요. 아버지 나이도 많고 지금 집 문제도 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돼요.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야. 내 삶을 속이고 내 마음을 묶어두고 사는 건 이제 끝내야겠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요. 왜 지금 와서?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어요. 너는 아직 몰라.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여자로 살아보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나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재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제 말을 무시한 채 TV를 켜고 집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분명해졌어요. 뒤돌아갈 길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펜션에서의 뜨거운 순간과 남편의 무심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단 한 가지 답만이 뚜렷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낸 뒤로 더 차갑게 변했어요.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들 재훈은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사진 몇 장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낯선 카페, 그리고 그곳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고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느껴왔던 허무와 외로움이 단순한 제 탓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재훈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었던 이유, 이제야 알겠네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그는 잠시 얼어붙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직원 챙겨주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늘 별거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그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평생을 잃어버렸어요.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한 게 아버지 때문이었네요. 엄마, 더는 참지 마세요. 제가 엄마 편에 있을게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억울하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 진심을 아무도 몰라줬는데 이제야 아들이 제 편에 서준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길은 바닥만 향했어요. 저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결심이 정당해졌다는 확신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삶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선명히 보였으니까요.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이었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펜션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동현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이제 진짜로 시작이군요. 미정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로 두 번째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새로 생긴 가게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며 예전과는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동현 씨는 늘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거창한 선물도 화려한 말도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는 그 일상이 제겐 가장 큰 선물이었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늦게 찾아온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에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제 존재가 이제는 당신 앞에서 처음으로 편안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야 여자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네요.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나이와 체면 때문에 자신을 속이며 살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행복을 찾는 용기라는 거구나.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아니, 아무리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사랑과 행복을 찾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서 더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부디 용기 내어 자신의 두 번째 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